예, 그러면 다각도로 시장 분석하면서 여기에 맞는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웨어 박재용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원자재 가격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아무래도 코로나 백신 개발 기대감이 경기 회복 기대로 당연히 가는 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원자재 가격 이미 좀 반응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닥터쿠퍼도 반응을 하고 있었고 이거를 좀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투자 전략으로 녹여야 될지 좀 상황 판단을 해주시죠. 일단 원자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이제 경기 민감주가 11월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이 계속 강세를 보인다? 그러면 경기 민감주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 이제 미국도 대선이 끝나서 새로운 대통령이 아마 이제 경기 부양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서로 합의를 하려는 이유는 이제 민주당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는데 망가진 경제를 물려주기 조금 부담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조 이상, 2조 달러 이상을 이야기하던 민주당도 조금 양보를 하는 모양새고 그러면 재정 정책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느냐. 경기 부양책 하겠죠. 그린 뉴딜 이런 거 하면서 이런데 원자재들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기가 회복되고 있거든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소비의 절반 정도를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중국의 성장률이 매우 좋다. 중국도 지금 내년도는 14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도 굉장히 무언가 바꿔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한 2, 3년 동안 미국한테 엄청 맞았지 않습니까? 소위. 예. 네. 왜냐하면 이제 수출만 하는 경제 구조로는 더 이상 우리가 더 커나갈 수 없다. 왜냐면 견제도 심할 거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쌍순환 정책입니다. 이제 수출도 이제 계속 열심히 하지만 내수를 살리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내수를 살리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인프라 투자거든요. 네. 인프라 투자를 계속 한다라고 한다면 내년에도 원자재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고요. 아까 구리를 이제 예를 좀 들었는데 구리 같은 경우에는 남미에서 많이 생산이 되거든요. 네. 근데 광산이 굉장히 노후화됐습니다. 세계 생산량으로 봤을 때 한 4대 1, 2, 3, 4위 하는 광산들이 거의 대부분 100년 이상 노후화됐거든요. 그러면 그냥 노천에서 채굴하다가 이제는 땅을 파고 들어가서 지하로 채굴하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전환이 되고 있다 보니까 공급은 계속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구리 공급 같은 건 줄어들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게 전기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기차가 일반 내연기관보다는 구리 사용량이 한 3배 이상 많다라고 해요. 네. 왜냐하면 배터리에 들어가는 동박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전기차는 엔진이 아니고 모터로 가잖아요. 모터 뜯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안에 자석이랑 구리가 구리선이 이렇게 감겨 있어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 다 해보셨을 거예요. 미니카 네, 미니카 많이 때.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많이 들어가고 충전 시설 여기에도 구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수요량은 계속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는데 많은 이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최근에 이제 풍산이나 포스코 같은 이제 금속, 비철 금속 가격 상승하는 이런 쪽에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앞으로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게 또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투기적인 수요도 무시 못하거든요. 네. 구리도 이제 선물이나 선물 시장 이런 데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내년까지도 좀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 원자재 관련된 제품 가격 상승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유심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회복 기대감이 석유화학 쪽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원자재로 갔다가 이외에 건설이나 조선, 해운 쪽으로 많이 옮겨갔었는데 그 밑바탕에 계속 쓰여질 수 있는 게 원자재이기 때문에 포스코와 풍산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 가져보자 얘기를 해주셨어요. 앞으로의 흐름들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또 하나 뉴스가 있었던 페이스북과 카페24가 손을 잡았죠. 어제 카페24가 그래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흐름 첫 발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고 자, 이 뉴스를 어떻게 또 녹여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사실 이 뉴스가 어떤 투자 전략으로 확 손에 잡히는 전략으로는 다가오질 않아서 좀 어떻게 이걸 전략으로 녹여낼 수 있을까요? 일단은 31억 명 페이스북 고객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데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올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상반기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가 소피파이, 그러니까 예. 미국에서는 이게 인터넷 쇼핑하는 카페24 같은 업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대비를 해서 한국의 소피파이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보고서들도 이제 이런 소식이 있기 전에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그게 정말 실현되는구나. 그리고 카페24가 주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최근 뭐 몇 년 동안. 예. 지금 주가는 어제 상한가가 있어서 3분의 1 토막인데 만약에 진짜 한국의 소피파이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저는 주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요. 좀 가격 자체도 굉장히 낮고 실적도 좋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이런 쪽 최근에 창업하시는 분들 제주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일단 일반 기업들 잘 안 되고 가게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온라인 쇼핑 창업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런데 절대적인 수혜를 받는 업체가 카페24거든요. 3분기 비수기임에도 양호한 실적을 보였고 향후 4분기에는 뭐 이런 쪽은 이제 의류 많이 판매가 되면 이제 돈을 많이 버니까 4분기에는 이제 쇼핑 시즌입니다. 성수기에 돌입을 해서 실적 모멘텀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과 관련된 모멘텀도 있어서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도 굉장히 지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부담은 좀 없다. 그런데 이제 뭐 어제 상한가하고 뭐 예를 들어서 가정입니다. 네. 오늘 뭐 점상가고 점상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네. 뭐 단기적으로 말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페24가 지금까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관심 받기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주가가 많이 네네. 떨어졌었는데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뉴스가 들려왔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체크해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좀 급등이 이어진다면 여기에 따른 좀 부담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카페24도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LG그룹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자면 AI 연구원을 출범했는데 여기 원장이 44살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게 가겠다라는 표시로 계속 뭐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고 구광모 회장도 여기에 대해서 차세대 신사업으로 한번 힘을 쏟겠다라는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떤 의미를 두고 계십니까? 지금 뭐 각 그룹마다 조직 개편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젊은 임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70년대생. 네. 뭐 LG 같은 경우에는 구광모 회장이 굉장히 젊으니까요? 젊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 위에 놓기가 좀 뭐 싫으실 수도 있는 거고 조직을 좀 빨리빨리 변화를 시키려는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이제 LG AI 연구원이라는 이제 AI 전담 조직을 이제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LG 그룹에 나아가야 될 방안이죠. LG 그룹이 지금 가장 잘하는 건 이제 가전이잖아요. 네. 가전 가지고 사실 예전에는 뭐 가족 여행 가는데 엄마가 가스불 안 껐나? 이런 걱정하시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없애겠다라는 게 아마 LG의 전략일 것 같아요. 예. AI, 사물 인터넷 이렇게 해서 뭐 냉장고다, 뭐 가스레인지다, 에어컨이다 다 연결을 해놓고 이런데 꼭 이제 필요한 사업부다라고 보이고요. 이거보다 저는 좀 더 중요한 어제 뉴스는 LG가 스마트폰 사업을 중단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조직 개편하면서 물론 이제 스마트폰을 안 팔겠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가 개발하진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개발은 포기하고 ODM에 주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연구 개발이라든지 품질 관련된 사업부, 그다음에 판매 관련된 사업부 이런 쪽 싹 없애고 ODM 사업부를 신설을 했습니다. ODM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쪽에서 만들어 오면 LG의 상표를 붙여서 우리가 판매하겠다라는 건데 예. 스마트폰 사업이 22개 분기 연속 적자였습니다. 네. 작년에 1조 이상 적자를 기록을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안 되는 것들 빨리 딱딱 쳐내고 효율적으로 이제 조직이 바뀌고 있다라는 데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어제 뭐 신고가 갈 정도로 시장에선 반응이 뜨거웠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바뀌는 LG그룹의 미래, 네. 뭐 이제 헤드가 바뀌었으니까 그게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LG전자가 강한 이유가 뭐 사실 AI도 있겠지만 스마트폰 사업을 좀 포기해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뭐 이익 가지고 가전을 더 키운다든지 AI를 키운다든지 자동차 뭐 전장 쪽을 키운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스마트폰 부분에서 적자 났던 거 가전에서 이렇게 메꿨어야 맞습니다. 했었는데 네. 지금은 그 아픈 손가락이 이제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 반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LG그룹과 관련된 뉴스들도 점검을 해봤고
뭐 반도체야 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뭐 메모리, 비메모리 다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 파운드리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재용 회장이 계속 힘을 싣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문제는 주가 수준이지 않습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지금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소부장 쪽으로 가자라는 분위기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좀 어떤 전략 가지고 계세요?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고 난 소부장만 하겠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설비 투자를 한다든지 그래 이제 소부장이 올라가는 건데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비싸다라고 볼 수는 없을 저는 비싸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네. 이유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를 리드하는 거는 11월 달 그 전부터도 외국인이었어요. 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보는 시각이 어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뭐 대한민국, 그다음에 반도체를 보는 시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다운사이클이다 이걸 입에 달고 살았어요. 네. 그래서 2분기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을 때 대부분의 보고서가 이번 서프라이즈가 끝이다. 왜냐하면 다운사이클이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고 재고가 쌓일 거고 그래서 다음 분기는 안 좋을 거예요라고 보고서가 나왔고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그때는 약간 가수요가 있었어. 뭐 화웨이랑 거래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었고 뭐 코로나 때문에 미리 땡겨 산 이 뭐 PC 업체들 얘들이 재고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내년도엔 안 좋을 것이다 였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확 바뀌었거든요. 내년도에 뭐 업사이클이 온다. 이유는 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018년 이후로 설비 투자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가격이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설비 투자를 증설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D램 약간 이제 고나노 그러니까 이제 고효율 말고 좀 효율이 떨어지는 데는 CIS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카메라 뭐 이런 쪽 반도체 이쪽 칩으로 전환을 하면서 전체적인 캐파도 조금 줄어들었고요. 여기다가 최근에 DDR5로 전환하면서 공장 생산성이 좀 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효율이 좋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서 공급이 좀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이제 5G라든지 지금 스마트폰이 생각보다 수요가 좋아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안 좋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좋아지고 있고 클라우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공급은 줄어들고 있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차트가 준비된지 모르겠지만 반도체 스팟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물 가격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현물 가격은 중요하지. 빨간 선이 저 현물 가격인데 현물 가격이 최근 들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파란 선인 고정거래 가격이 중요한데 지금은 의미 없지만 저 앞서 보셨듯이 저 빨간 선이 위로 착 치고 올라갔을 때 한 3개월 뒤에 고정거래 가격이 한번 확 튀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팟 가격이 현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한 2, 3개월 뒤에 내년 1분기 정도면 고정거래 가격이 반등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올 수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싸다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굉장히 외국인 시각에서 맞지 않는 게요. TSMC가 PER이 24배거든요. 삼성전자는 14배가 안 됩니다.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TSMC는 파운드리 전 세계 1위고 삼성전자는 D램 낸드 전 세계 1위인데 같은 세계 1등인데 TSMC는 24배, 삼성전자는 14배, 외국인 시각에서는 삼성전자가 훨씬 싸 보일 수 있거든요. 그게 지금 외국인 매수의 주요 원동력이 아닌가라고 보고요. 그럼 외국인이 싸다라고 해서 계속 사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었으면 지금보다는 주가 훨씬 높았을 것이다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설명하신 그 포인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매일매일 HTS 켜고 삼성전자 주가 바라보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요즘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는 것 같고 그거 하나 추가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어느 정도 갖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여기에 대한 납수 그리고 만약에 소부장 기업들이 간다면 더 탄력은 크게 받을 거야 라는 기대감들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양날의 검인 게 소부장 좀 어설프게 잘못 들어갔다가는 시장의 상승세와 전혀 무관하게 좀 횡보할 수도 있어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뭐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이쪽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올해 들어서 뭐 다른 쪽은 막 2,600 가서 엄청 올라 있는 상태인데 뭐 횡보하는 종목도 많았고요.
일단은 반도체 사이클을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초창기 구간에는 삼성전자가 좋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시점에는 SK 하이닉스가 좋습니다. 네. 이거는 2016, 15년부터 17년 말까지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이클이 좋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IT도 하고, 그 스마트폰도 하고, 가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하기 때문에 예. 안정성이 있어서 사실 초창기에 뭐 남들 빠지도 그렇게 많이 안 빠지고 초창기에 좀 안전한 거 가자라는 수요 때문에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온리 반도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이클이 좋을 때는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소부장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정말 반도체 경기가 화랑인 것을 확인을 하고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간다. 이걸 확인을 하고 그 뒤에 들어가서는 늦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화랑일 때 증설을 하고 뭘 하는 거지. 화랑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증설하겠지 하고 먼저 들어가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일단은 뭐 제가 지금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그리고 하이닉스가 수익이 좀 많이 났다? 그러면 소부장으로 늘려가는. 이제 그런 전략을 좀 짤 것 같습니다.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투자 전략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글쎄 어제 그 장 막판에 낙폭이 좀 커진 거 의미를 두기로 치면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도 있을 테고 약간 좀 쉬어가는 거다라고 한다면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오늘의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어제 너무 오랜만에 하락하다 보니까 조금 당황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시장이 매일 오르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정도로 강한 시장이었는데 일단 변동성은 좀 커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쏠림 현상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어제도 사실 지수 2% 하락했는데 하락 종목 수나 상승 종목 수 보면 상승 종목 수 꽤 많았고 하락 종목 수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쏠림에서 뭐 셀트리온 삼형제 막 쏟아지고 막 네. 이제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외국인 수급 때문에 그렇거든요. 최근에 액티브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액티브 자금이라는 게 뭐냐면요. 기존의 패시브 자금은 지수 따라서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지만 액티브는 내가 여기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쪽에 몰빵하는 겁니다. 네. 펀드들이. 최근에 아시아의 액티브 성격의 자금이 100억 달러가 유입됐는데요. 그중에 95%가 아시아에 집중됐다라고 합니다. 이머징 시장에 들어온 것 중에 95%가 아시아 시장에 집중됐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마 뭐 반도체에 배팅하는 그런 물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오를 때도 정말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떨어질 때도 무서운 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외국인 매수가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글로벌 펀드 자금들이 계속 좀 들어오고 있어서 뭐 외국인 산다라고 한다면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반도체 이런 쪽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반도체 사이클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돌아 나온다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에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 뭐 반도체 관련해서 조금 조정받으면 분할해서 매수를 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전략과 또 SK 하이닉스에 한번 주목하자라는 조언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박재용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